예, 뒷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페이지를 1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요거 제가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문제 오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해설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비중량이라는 게 비중량이라는 게 우리 만약에 문제에서 비중이 주어지면은 비중이 주어지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밀도를 곱하죠. 밀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밀도죠. 밀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밀도가 로고, 그죠? 중력 가속도가 G. 요게 뭡니까? 감마는 로 G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요게 뭡니까? 예. 요 로 G가 이제 감마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물의 비중량을 9,800을 곱하면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력 가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시면은 감마2 해가지고 공식 밑에 감마2 해갖고 수온의 비중량이 13.6 곱하기 9.8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물의 조건에 없으면은 물의 비중량이 이제 9.8을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9.81m/s 제곱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9.81로 곱해야 되죠. 그러면 133,416이 나옵니다. 133.416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이 계산값을 적용을 안 하고 13.6 곱하기 9.81을 해놨기 때문에 정답하고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해설상에는 조금 이게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13.6 곱하기 9.8이 아닌 이 문제에서는 9.81로 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보시면은 20페이지도 요거 중력 가속도가 9.81로 주어졌으니까 12번 문제에서 이것도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정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답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리고 21페이지에 13번 문제도 이거는 이제 비중으로 바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죠? 해설상에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식 있죠. 이것도 13.6 곱하기 9.81로 해야 정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9.8로 돼 있다. 그죠? 요 문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생각만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자, 여기 59페이지에 보시면, 자, 59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몇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요,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또는 반발력, 그죠? 노즐에 걸리는 반발력,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조금, 교재마다 이제 문제 풀이 방식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기술사들이나 교수들의 생각 차이에 의해서 정립이 좀 안 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넘게 이제 책을 쓰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나름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는, 채점을 해보면 이대로 풀면 거의 다 정답으로 다 인정이 다 됐습니다. 제가 채점해본 결과 인정으로 다 됐고 정상적인 점수가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푸니까. 그래서 요 공식을 믿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1번에 있는 이 공식을 적용하시고요. 두 번째, 노즐에 걸리는 반발력이라는 문제 또는 문제에서 운동량에 따른 반발력 또는 운동량만을 고려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이란 말이 들어가면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로Q V2-V1이라는 공식을 적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즐을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힘을 구하라면 또 세 번째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반동력을 구하라면 네 번째 공식으로 적용하면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소방 유체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 네 가지로
반발력 공식이 적용이 되는데, 자, 1번 공식 있죠. 요 1번 공식이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P1 A1 마이너스 로 Q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돼요. 이거 똑같은 공식이에요. 우리가 요 P가 압력입니다. 압력. 이거 파스칼이죠, 단위가. 그죠? 또는 뉴턴 퍼 메다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는 이제 단면적이지, 단면적. 요거는 이제 단면적인데 단위가 이제 메다 제곱이죠. 그리고 로 이게 이제 밀도죠. 천. 뭐 단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유량입니다. 유량. 단위가 메다 3승 퍼 세크. 유량.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유속차입니다. 유속차. 유속의 차이. 그죠? 요게 단위가 메다 퍼 세크. 요 공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적용하든지, 그죠? 뭐 유속을 구해가지고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좀 뭐 이렇게 다르게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정립한 거는 요렇게, 요 네 가지로. 요거 공식을 필히 숙지하십시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계산 과정에서 요 제곱을 많이 빠져먹거든요. 예, 요거 두 개 제곱 한다는 거, 예, 유량하고 뒤에 요렇게 제곱을 많이 계산기 치다 보면은 빠져먹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이 공식에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자, 이 부분을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죠?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뒤에 거를 본래 A가 우리가 단면적인데 문제에서는 국영으로 직경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해야 되면은 이 부분이 계산기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줄여 놓은 게 있어요. 예. 국영을 바로 D1의 제곱 마이너스 D2의 제곱 이렇게 이제 줄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의 D1, 그죠? D1의 제곱 곱하기 D2의 제곱. 요렇게 제곱, 요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그냥 국영을 바로 적용하시고요. 이뭐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게 조금 줄여서 놓은 공식이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적용할 때는 계산기에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계산기에 다 안 들어가는 계산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계산해서 구하시고, 그러면 계산기상의 answer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뜨면 요 값에서 지우지 마시고 곱하기 해가지고 요 값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세요. 그래야 한 방에 계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 계산해 놓고 써놓고 요거 계산해서 곱하고 이라던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요거를 먼저 계산해서, 그죠? 구하고 요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예, 요거를 대입하면은 한 번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보시면, 요 문제가 본래 자주 나와요. 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자,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문제가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한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복잡한 공식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요게 주의점이에요. 이게 꼭 이 문제에서 프렌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만 나오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나올 수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줄여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V1 구하는 거고, 요게 V2 구하는 거고. 그죠? 우리 공식 보면 요거 있죠, 요거를 제가 한번 줄여서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칠 필요까지는 없고,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0.1의 제곱 마이너스 0.03의 제곱 그리고 4분의 파이에 그죠 곱하기 그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뭡니까 0.03의 제곱의 제곱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구하시고 이 부분을 그죠 구하시고 곱하기 요 공식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반동력 구하는 문제지. 62페이지 보시면, 반동력 구하는 문제다. 43번 문제. 반동력은 1.5 PD제곱이니까 그냥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반동력을 우리가 동그라미 치시고 구하시고, 문제에서 옥내 소화전인데 압력만 주어지고 지금 D 값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D 값은 13mm. 그죠? 옥외 소화전 문제가 나오면 19mm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앞에 요 옥내인지 옥인지 이거를 자 주의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암기 쪽이 좀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소방은 펌프를 원심 펌프를 쓰는데, 예, 소방은 원심 펌프를 쓰고, 이 원심 펌프에는 볼류트 펌프가 있고, 펌프 그리고 터빈 펌프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앙비 쪽에서는. 이때 우리가 요게 터빈 펌프가 비싸다. 요거는 비싸다. 요거는 이제 저가다. 요거는 고가 저가다. 그죠? 그러니까 비싼 게 뭐가 있다. 뭐가 있냐면 안내깃이 있다. 안내깃이 오케이 있고, 요거는 안내깃이 없어요. 안내깃이 있고 없다. 비싸니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다. 터빈이 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터빈이. 그죠? 터빈이 세다. 그죠? 그러면 세다는 말은 우리가 유량은 많다 적다로 표현하지 세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터빈 펌프는 비싸고, 비싼 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터빈 펌프가 비싸고, 비싸니까 뭐가 있다. 안내깃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터빈이 세단 말이에요. 세다. 그리고 세단 말은 압력이 세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 즉 뭐냐면 고압력. 압력을 우리가 제가 압력이 고로 뭡니까? 양정이라 표현한댔죠. 고양정이 된단 말이에요. 저유량 이렇게 씁니다. 반대로 이거는 이제 반대죠. 반대 이거하고 고유량, 네, 저양정, 저압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소방은 원심 펌프를 쓰는데 이 원심 펌프에는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가 있다. 터빈 펌프가 비싸다. 대부분 볼류트 펌프를 많이 써요. 거의 99% 이상은 볼류트 펌프를 쓰는데 싸니까 쓰는 거예요. 예, 터빈 펌프는 비싸니까. 그러면 터빈이 비싸니까 그죠? 뭐가 있다. 그죠? 안내깃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안내깃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터빈하고 볼류트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안내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빈이 세다. 느낌이 우리가 딱 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터빈. 그죠? 그래서 터빈은 세다. 세단 말은 뭡니까? 유량은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압력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압력, 즉 고압력 또는 고양정에는 터빈 펌프를 쓰고, 저유량에는 또 터빈 펌프를 쓰고, 그건 반대죠. 볼류트 펌프는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그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 표는. 자,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직백열 운전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에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기본 문제풀이만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기본 강의에서 공식이나 이런 거를 숙지를 하고, 또 좋은 점은 뭐냐, 또 우리가 공부를 좀 쉽게 하려면 필기 구조 원리 과목을 또 한번 보고 오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이 실기는.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를 좀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풀이로 와야지, 문제풀이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를 우리가 두 대로 운전할 때 직백열 운전이 있었죠. 자, 우리 그 소화설비 우리 옥내 소화전 할 때 보면은 자 보세요. 주 펌프가 있고 충화 펌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 펌프하고 충화 펌프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지. 이렇게.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자 보세요. 주 펌프 양정이 100m다. 그러면 충화 펌프도 100m예요. 거의. 양정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압력으로 환산하면 1메가파스칼이죠. 정적 토출 압력이. 이것도 1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 플러스 1 해가지고 2가 되면은 배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양정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양정 자체는 그대로고 유량이 2배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60LPM을 쓴다. 유량 자체를 60LPM으로 쓰는데 60도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다른 선진국에는 한 4, 5 정도 4에서 5 정도 LPM 정도. 그러니까 유량은 충화 펌프는 불 끄는 뭡니까? 소화하는 펌프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화하는 펌프는 주 펌프이기 때문에 주 펌프 유량으로 불을 끄고 그죠? 평상시에 압을 보충해 주려면 충화 펌프로 압을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거는 압력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충화 펌프는 압하고만 관계 있는 기라.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거는 양정이 2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니까 병렬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충화 펌프와 주 펌프를 병렬로 연결한 이유는 압력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에 유량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2배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병렬로 운전했으니까 토출량만 2배 되고 양정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림을 그릴 때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렬로 운전하게 되면 여기 직렬 운전 있지. 요거는 양정이 2배가 되고 유량은 그대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압력이 그대로다. 압력이 이게 2배가 돼버리면은 충화 펌프하고 주 펌프하고 같이 돌아버리면 이제 배관이 압력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46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유체는 꼭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체학에는 꼭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암기 쪽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MPSH가 우리가 뭐 공동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흡입 가능한 뭡니까? 물의 높이로 표시한 거다, 압력을. 그리고 한계 조건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기사 우리가 공부 암기할 때는 MPSH AV가 있고 MPSH RE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편, 요거는 아군, 요거는 적군. 그러니까 적 뭐냐면 아군이 적군보다 커야지 예? 공동현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요거하고 요게 같아버리면 한계점이 되겠죠. 이 점이. 그죠? 한계점이 되고 부동호가 우리 편이 크면 발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펌프 설계할 때는 여유율을 30% 정도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숙지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편, 요거는 적군, 우리 편 적군. 우리 편이 커야 된다. 공동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자, MPSH 구하기 47번 문제. 자,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요거 공식만 적용하세요. 자, 우리가 정압 방식이 있고 그리고 부압 방식이 있다. 정압 방식은 수원이 펌프보다 높다. 이렇게 수원이 높다. 그죠? 위에 있거나 예? 높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압 방식은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예. 요 높이가 우리 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길이 자체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보면은 법에서 우리 그 저수조 있잖아요. 저수조 우리 그 높이 제한할 때 흡입 우리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심은 0.5 이상이고 우리 낙차는 4.5m 이하로 해라. 즉 뭐냐면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펌프 흡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m 넘어가면은 유효하게 흡입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화수조 쪽에 가보면, 그죠? 소화수조에 가보면 또 4.5m 이상일 때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 방식, 부합 방식을 구분하시고 시험에서는 부합 방식이 90%가 나오고 10%는 정압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부합 방식만 풀다 보면은 정압 방식 나왔을 때 부합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 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합 방식은 수원이 펌프보다 낮다. 요거는 수원이 펌프보다 높다. 이 두 개를 구분하시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흡입 MPSH. 요거를 압입 MPSH입니다. 압입 MPSH라고 하는데 공식이 일단 부합 방식 보면요. 우리가 네 가지만 하면 돼요. 대, 마, 그 다음에 이거 대마로 하면 안 되고 대거 마수 뭐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요. 이놈이 우리 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대기압이 이제 대기압이 누르고 있지. 요게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우리 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펌프가 흡입을 할 때 요 거리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면 길수록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요 거리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편 아니다 이거는. 이건 우리 편이고 우리 편 아니다. 여기 또 마찰 손실이 크면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뽀글뽀글 수증기 압도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그러면 이때 요 놈이 커야지 공동현상이 발생 안 한다. 예? 우리 편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빼고 이거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 마이너스 거 마이너스 마 마이너스 수 이렇게 했을 때 예? 우리 이 편이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높이가 뭡니까? 거리가 우리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것만 플러스만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 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편이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부합 방식하고 정압 방식은 이것만 구분하시고 여기 있는 압력을 뭡니까? 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뭐 환산하는 거는 다 아실 거니까 예?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환산 가지만 그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흡상일 때 흡상일 때 후드밸브에서 펌프까지 수직거리는 3.8m다. 후드밸브로부터 후드밸브가 뭡니까? 수원 흡입축 배관 가장 첫 스타트에 끊기는 설치되는 부속품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 거리가 3.8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후드밸브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일단 흡입이에요. 왜냐하면 정압 방식일 때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후드밸브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여가망이 설치되거든.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3.8m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 방식이다. 부합 방식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식 두 개가 이제 제가 여기 설명드린 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68페이지 보시면 이제 산 모양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요 산 모양 그림이 있는데 이때 49번 문제 보시면 이 산 모양의 그림을 산 모양의 그림에서 문제 조건에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발 0m에서 대기압 여기 0m에서의 대기압 그리고 1000m에서의 대기압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수원이 수조가 지금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0m 지점에 요 대기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요거는 이제 관리사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는데 해발 0m에서의 대기압은 의미가 없는 조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높이에 있는 수원의 높이에 있는 그 위치에 대기압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제 환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압입이죠. 요거를 빼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수원 위치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흡입만 나왔어요.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한번 딱 내버리면 이 거리를 갖다가 빼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환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위 환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문제 한번 볼까요?
51번 문제 보시면 70페이지에 51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것도 자 봅시다. 자 연성계가 320이다. 자 우리 그 기억나시죠? 압력계는 펌프 토출 쪽에 설치하고 진공계하고 연성계는 흡입 쪽에 설치한다. 그리고 진공계하고 연성계가 설치되어 있단 말은 부합 방식이다. 왜냐하면 정합 방식일 때는 수원의 위치가 낮을 때만 진공계 연성계를 설치하지. 그죠? 수원의 위치가 높을 때는 진공계 연성계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흡입 압력을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진공계 연성계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흡입 MPSH다. 흡입 MPSH다. 그리고 수온이 펌프보다 낮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시고 여기서 대기압이 주어졌죠. 우리 편이 주어졌다. 그럼 흡입이니까 마이너스 거리, 마이너스 마찰, 그 다음에 수증기 이렇게 해갖고 공식을 풀면 되는데 요거 실제로는 요게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연성계에 보면은 펌프 흡입 측에 연성계의 지시치가 320mmHg라고 돼 있단 말은 요렇게 돼 있단 말은 요 안에 모든 손실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 세 개가 요 안에 연성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주는 거는 요 세 개의 수치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320.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320만 빼주면 됩니다. 그 단위 환산해가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빼가지고 단위 환산을 하셔도 되고, 요거 메다로 환산하고 요거를 메다로 환산해서 빼주셔도 되고, 그럼 뭐 답 쓸 때는 아무렇게나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 요거는 연성계에 포함이 돼 있다 수치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52번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